7월의 무더운 아침, 한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멀게 느껴지는 기묘한 날이었죠.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며느리 서연이 며칠 전부터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이번엔 제대로 해드릴게요라고 했던 서연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던 영자에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언제나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왔던 삶이었죠. 그래서 며느리의 제안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도 떨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아들 민수의 어정쩡한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8살 손녀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건 하은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순수한 마음만이 이 복잡한 가정 상황 속에서도 영자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응, 할머니 일어났다. 우리 하은이도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하은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색연필로 그린 케이크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진 케이크 위에는 할머니 칠순 축하해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어머, 우리 하은이가 이런 예쁜 그림을 그렸구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야. 영자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그림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어요. 이런 순간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손녀의 사랑만큼은 진짜였고 그것이 영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와 아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아빠랑 뭘 이야기하고 계시니?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이상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계속 뭔가 말하는데 아빠는 대답을 잘 안 해요. 하은이의 표정에도 어린아이답지 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괜찮다, 우리 하은이. 어른들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마. 영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고 민수는 뭔가를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건조하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죠. 영자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서연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정돈되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준비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기분이었죠. 영자는 천천히 앉으며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무슨 일이니? 오늘 호텔에서 잔치한다고 했는데. 영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오늘이 자신의 칠순 잔치날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 민수가 입을 열려다가 서연의 눈치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호텔 예약이 취소됐대요. 갑자기 행사가 겹쳤다고 하네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정이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취소될 일인가요? 서연의 눈빛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이 내 칠순인데.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하듯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취소했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호텔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곳이 많아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자신의 칠순 잔치를 취소했다는 말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의 칠순은 돈 아깝다고 취소한다니. 그래도 오늘이 어머니 칠순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마저 잊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서글펐죠.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영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문서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단칸방 월세 계약서예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하은이 공부방도 만들어야 하고 제 서재도 필요해요.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어요. 칠순 잔치 취소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걱정 마세요. 괜찮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마트도 근처에 있고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오히려 편할 거예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청소할 곳도 적어서 좋아요. 서연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냉정함이 영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쓸모없어진 가구를 내다버리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언제까지니? 오늘이요. 이미 계약도 끝났고 이사업체도 예약해뒀어요. 오후에 올 예정이에요. 영자는 말없이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입주일자에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의 짐들이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어요. 언제 정리했는지도 모르게 자신의 물건들이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이불, 옷까지 작은 소품들이 모두 상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저 상자들이 어머니 물건들이에요. 미리 정리해뒀어요.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 없는 건 버렸고 중요한 것들만 챙겨뒀어요. 서연의 말에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서 내쫓길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말이죠. 하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건 알았던 거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은아. 영자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8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아이에게 어른들의 차가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머니, 우리 공원에서 잔치해요. 제가 그림도 그렸는데 공원에서 하면 돼요. 하은이의 맑은 제안에 영자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하은이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차례대로 실행하듯 체계적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영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에서 내쫓는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야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아직 정신은 멀쩡하거든. 영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의 재산 정도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당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서연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며 영자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며느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불편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만이라도. 오늘이라도 뭐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서연은 영자를 쳐다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영자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표정이었죠. 영자는 가방을 열어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낡은 열쇠들이 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보며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 열쇠들은 뭐예요? 처음 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자는 열쇠를 다시 가방 속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통장과 도장의 위치를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은행도 가야 하고 처리할 일이 많아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았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알려줄게. 영자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차가운 시선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하은아, 할머니랑 공원에 가자. 거기서 진짜 잔치를 하자. 네, 할머니. 정말요? 하은이의 밝은 대답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적어도 하은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 할머니가 진짜 맛있는 것들 많이 사줄게. 영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짐 정리 빨리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이사 가셔야 해요. 이사업체가 오후 3시에 와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은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방 속에서 열쇠들이 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집을 나서면서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순 생일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 속 열쇠들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공원으로 향하는 길,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새삼 깨달았죠.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하은이랑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단칸방, 이사, 통장 관리. 이 모든 단어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하은이가 벤치 하나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서 잔치해요. 제가 그림도 가져왔어요. 아이가 작은 가방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침에 그렸던 케이크 그림을 펼쳐 벤치 위에 놓았어요. 햇빛에 비친 그림이 더욱 예뻐 보였죠. 이게 케이크고요. 여기가 초예요. 7개는 너무 많아서 7개만 그렸어요. 하은이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호텔 잔치보다 이런 소박한 잔치가 오히려 더 진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예뻐.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 영자를 괴롭혔죠. 할머니, 정말 다른 집으로 가야 해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도 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봐.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하은이가 할머니 생각해 주니까. 영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단칸방으로 쫓겨나야 하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야, 여기 있었구나. 박순자가 큰 보온병을 들고 공원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평생 친구이자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던 동료였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밥차 이모라고 불렀죠. 항상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순자야. 영자를 본 순자는 친구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즉시 알아챘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칠순인데 왜 공원에 혼자 있어? 호텔에서 잔치한다고 하지 않았나?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지게 했어요. 아, 미역국 냄새다.
순자 이모가 해주신 거예요? 하은이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보며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영자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 하은이 할머니 생일이니까 특별히 끓여왔지. 우리 하은이도 먹어. 순자는 일회용 컵에 미역국을 따라 하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자에게도 컵 하나를 내밀었어요. 자, 먹어봐. 내가 새벽부터 끓였어. 영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정성이 느껴졌죠. 순자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뭐라고? 누가 너를 쫓아냈다고? 며느리가 단칸방으로 가라고 하네. 오늘 당장 이사하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 앞에서야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영자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며느리가 미쳤나? 칠순날에 그런 소리를 하다니. 아들은 뭐 했어? 민수는 별말 없었어. 며느리 눈치만 보더라고.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어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영자야, 울긴 왜 울어? 너는 울 사람이 아니잖아. 순자가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서럽네. 당연히 서럽지.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이런 대접 받으면 누가 안 서러워. 순자는 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로서 말이죠. 하은이가 할머니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영자와 순자 모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는 하은이만이 이런 단순하고 따뜻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하은아,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영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순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단칸방으로 갈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다른 선택이 있나? 영자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친구의 가방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열쇠들은 뭐야? 아까부터 가방에서 소리가 나던데. 순자의 말에 영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이게 영자는 열쇠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죠. 순자야, 이거 봐. 영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소유자란에는 한영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영자야, 이게 뭐야? 상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개발지구에 있는 건물이야.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몰래 샀던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의 주소를 보며 더욱 놀랐어요. 여기, 요즘 땅값이 엄청 오른 곳 아니야? 몇 년 전만 해도 허름했는데. 그래, 지금은 꽤 값이 나간다고 하더라고.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시세는 잘 모르지만 부동산 중개사들이 자주 연락을 해오는 걸 보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영자야, 그럼 너 진짜 건물주잖아?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남편 유언이 그냥 조용히 지키라는 거였어. 그리고 가족들이 알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돈에 눈이 먼 며느리라면 더욱 그렇죠. 순자는 친구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단칸방으로 쫓겨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오히려 내가 더 든든한 사람이고. 하지만이 뭐야? 영자야, 이제 당당해져도 돼. 내가 숨어 살 이유가 없어. 순자의 말에 영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닐까요? 하은이가 등기부 등본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집 이야기야. 영자는 아이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집 주인이에요? 그런 셈이지.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결정할 때야. 계속 숨어서 살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살 거야? 영자는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실.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순자야, 나 그 건물에 가보고 싶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게 맞아. 내 건물인데 왜 못 가? 하은이도 같이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은이도 할머니 건물 구경하고 싶을 거야. 순자는 영자의 결심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평생 친구가 드디어 당당해질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영자는 등기부 등본을 다시 도시락통에 넣고 가방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를 꼭 쥐며 일어났어요. 그럼 가보자. 영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와 하은이도 함께 일어났어요. 할머니, 정말 가요? 할머니 건물 구경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오랫동안 지켜온 곳이 있어. 거기서 진짜 잔치를 해보자. 세 사람은 공원을 나서며 재개발지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죠. 걸어가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야. 당당하게 살아. 영자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재개발지구로 향하는 길, 영자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를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여기 어디예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하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재개발지구는 예전의 허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서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가 이어져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동네는 마치 영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야. 정말 오래된 인연이 있는 곳이지. 영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는 남편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허름하고 가난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그대로였어요.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영자야, 여기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에 우리가 장사했던 곳 맞지? 그때는 흙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르구나. 맞아.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지.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 끓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영자는 추억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었어요. 그때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모았던 게 지금의 건물이 된 거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뼈를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영자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야. 영자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5층짜리 상가주택이었어요. 첫 번째 층에는 동네 빵집이 있었고 위층들에는 여러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어요. 하은이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높아요. 할머니, 여기가 진짜 할머니 건물이에요? 정말 커요. 그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지켜온 곳이야. 영자는 단순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 거죠. 특히 소중한 손녀와 평생 친구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떨렸습니다. 순자가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 건물 관리 상태가 정말 좋네.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어? 화분도 잘 가꿔져 있고 외벽도 깨끗하고. 내가 가끔씩 와서 확인했어.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도와줬고 세입자분들도 정말 잘해주시거든. 영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건물을 돌보고 있었어요. 가족들 모르게 말이죠. 때로는 직접 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단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있던 빵집에서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영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영자가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자와 하은이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깜짝 놀랐어요. 영자가 진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났죠. 빵집 남편이 궁금한 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평소와 다르게 손님들도 데리고 오셨네요. 혹시 가족분들이신가요? 응, 오늘이 내 생일이야. 칠순이지. 영자의 대답에 빵집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생일이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잠깐만요. 케이크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 생일인데 그냥 보낼 수 없죠. 빵집 부부가 서둘러 들어가서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였어요. 초도 꽂아서 준비해 왔죠. 사장님이 평소에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생일 축하 선물로 받아주세요.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영자는 감동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집에서 쫓아냈는데 세입자가 이렇게 축하해 주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순자가 영자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자야, 여기 사람들이 모두 너를 알고 있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뭐.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니까. 영자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의 모든 세입자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웃 같은 사이였죠. 이때 2층에서 나이 많은 남성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영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 서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영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층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책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우리 동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이 정말 도움이 돼요. 사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세요. 특히 거동 불편하신 김할머니께서 정말 고마워하세요. 하은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 배달도 해요? 정말이에요? 서점 할아버지가 하은이를 보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네, 할머니가 매달 후원금을 내주셔서 우리 동네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따뜻한 도시락을 받으시는데 정말 고마운 분이시죠. 그리고 책도 함께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순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영자가 혼자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기분도 들었어요. 영자야, 너 혼자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별일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남편이 생전에 늘 말했거든.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영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죠. 이때 3층에서 젊은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영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학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 달 장학금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미술용품도 새로 살 수 있었고, 악기도 하나 더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성은 영자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이들도 영자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사주신 색연필로 그림 그렸어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영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은이도 다른 아이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아이들이 할머니를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거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말이야. 영자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죠. 학원 선생님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평소와 다르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오늘이 내 칠순이야. 생일이지. 정말요? 축하드려요. 아이들아, 할머니 생일이래. 축하 인사드려라.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최고.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목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영자는 감동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받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죠. 순자가 영자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을까? 뭘?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영자는 쑥스러워했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빵집 사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칠순이니까 우리가 조촐하게 잔치 준비해 드릴까요? 옥상이 넓은데 거기서 하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옥상? 영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옥상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라일락을 심어 놓았던 곳이거든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네, 사장님께서 옥상 정원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라일락도 지금 한창 예쁘고 다른 꽃들도 많이 피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영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옥상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특별한 날, 그곳에서 잔치를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죠. 남편도 분명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도 좋아할 거야. 영자가 결정하자 세입자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할게요. 저는 음료수 준비할게요. 우리는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꽃 장식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감동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가 영자를 바라보며 깨달음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 건물을 그렇게 소중히 지키고 있었는지. 응?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였구나. 너는 단순히 건물주가 아니라 이 동네의 진짜 어머니였어.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어머니 말이야. 순자의 말에 영자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자신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진짜로는 이곳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람들이 할머니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우리 집에서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할머니의 진짜 집인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영자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세입자들이 분주하게 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나섰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환영받고 있다니. 자, 사장님,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할게요. 빵집 사장이 영자를 안내했습니다. 영자는 순자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각 층을 지날 때마다 세입자들이 인사를 했고 모두가 영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2층 서점에서는 할아버지가 예쁜 책갈피를 선물해 주었고 3층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를 주었어요. 4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손수 키운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영자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어요. 드디어 옥상에 올라가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라일락이 활짝 피어 있었고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영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이 눈앞에 있었죠.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 여기 천국 같아요. 하은이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자도 오랜만에 보는 옥상 정원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남편이 심은 라일락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영자야,
여기가 바로 내 진짜 집이구나. 이런 아름다운 곳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순자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진짜 속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마음으로 연결된 이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세입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빵집에서 가져온 케이크, 서점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 학원에서 만든 수제 쿠키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4층 부부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왔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음료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영자 사장님 칠순 축하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배했습니다. 영자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런 따뜻한 축하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면서 영자는 남편이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남편도 하늘에서 이 순간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할머니 처음 봐요. 하은이가 영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우리 하은이 덕분이야. 이제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지킬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꿈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옥상에서의 작은 잔치가 한창일 때 영자는 마음 한편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입자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영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죠.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잔치가 진짜 잔치 같아요. 빵집 사장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호텔에서 하는 화려한 잔치보다 이런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가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나도 이런 잔치가 좋아. 정말 고마워. 영자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계속 숨어서 살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살 거야? 순자의 말에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서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4층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건물이니까 당연한 권리이시고. 영자는 잠깐 놀랐습니다. 4층은 일부러 비워두고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4층이요? 네, 거기 정말 괜찮아요. 햇빛도 잘 들고 옥상 정원도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계시면 저희가 더 든든할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이 여기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자는 세입자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영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영자야, 좋은 기회 같은데? 내 건물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 하지만 민수와 서연이가 그들이 뭐라고 해? 내 건물에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여기서 살아도 될까?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모든 세입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의 환영에 영자는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환영받고 있다니. 그럼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네. 영자가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도 신나게 뛸 뻔 말 뻔했어요. 할머니, 정말이요?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살고 싶었던 곳에서 살게 됐네.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빵집 사장이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짐은 어떻게 하시죠? 도와드릴까요? 아, 그러고 보니 집에 짐이 있네. 하지만 가기가 좀 그렇네. 영자는 집에 남겨둔 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다시 보기 싫었어요. 순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올게. 너는 여기 있어. 고마워, 순자야.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 서연이가 뭐라고 할지 몰라. 이때 서점 할아버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데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변호사요? 네, 정희철 변호사님이세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상담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영자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간다면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서점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정희철 변호사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변호사님이 오시겠대요. 1시간 후에 여기로 오신다고 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도움까지 받다니. 영자는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편 하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옥상 정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할머니, 이 꽃들은 누가 심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으셨단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가꾼 정원이야. 할아버지도 여기 계세요?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자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이 꽃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럼 할아버지도 할머니 생일 축하하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야. 영자는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정희철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자 어르신이시죠? 서점 사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정희철 변호사는 영자의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거주지 선택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어르신의 건물이니까요. 오히려 가족들이 어르신을 강제로 이주시키려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의 짐을 가져오러 가볼까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순자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은이는 빵집 사장 부부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영자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자가 정말 단칸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어머니 왔네요. 이사업체는 언제 와요? 서연의 차가운 말투에 영자는 한순간 움츠러들려 했지만 정희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자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정희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났을까요? 어르신께서는 단칸방으로 이주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대신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요?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건물이 있어. 재개발지구에. 건물이요? 어머니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물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정희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상가주택 한 동의 소유주이십니다. 현재 시세로 약 7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죠. 70억? 서연은 그 금액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시어머니가 70억짜리 건물주였다니. 그럼 어머니는 왜 여태까지 검소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놀란 표정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서연아, 나는 그냥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는 게 싫었거든. 어머니,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님이? 상황을 들은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였다니.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알면 관계가 복잡해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해서 뭐해.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어. 영자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와 정희철 변호사가 영자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영자는 하은이를 찾았어요. 하은아,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 정말 가세요?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도 아이와 헤어지는 게 가장 아팠어요. 할머니 건물에 놀러와. 옥상 정원도 구경하고 맛있는 빵도 먹고. 정말요? 그럼 언제든지 와. 영자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계속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한 영자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에서 내 의지로 살 거야.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영자는 정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영자가 자신의 건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층에 마련한 새로운 거처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아침마다 옥상 정원에서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영자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영자의 건물 소유 사실을 안 후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의 메시지였지만 점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드러났죠. 할머니, 아래층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 중 하나가 4층으로 올라와 알려주었습니다. 영자는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연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지? 영자가 중얼거리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빵집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자를 맞았어요. 사장님, 아드님 부인이 어떤 분과 함께 오셨는데 뭔가 이상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입구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영자를 보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무슨 일로 왔니? 영자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김 부장님이세요. 구청 복지과에서 나오셨어요. 서연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자 어르신.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신고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신고를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혹시 누군가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신고했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수작이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용당한다고? 어머니, 이런 큰 건물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고요. 구청 직원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판단 능력과 생활 환경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직접 관리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내 것을 내가 관리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구청 직원까지 나서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때 서점 할아버지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서점 사장님.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영자가 설명하자 서점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정희철 변호사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서점 할아버지가 말하자 서연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가족이라고? 나를 집에서 내쫓은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영자는 참았던 화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구청 직원이 영자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큰 금액의 거래나 계약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건물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신고 내용을 보니 어르신이 갑자기 거주지를 옮기시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신다고 되어 있네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성격도 변하시고 가족과 연락도 안 하시고 정말 걱정돼요. 영자는 며느리의 연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건 서연인데 지금은 걱정하는 척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 성격이 변했다고 그래? 어머니, 예전에는 이렇게 고집스럽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우리 말씀 잘 들으시고. 서연의 말에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순종하는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갖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때 정희철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점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구청 직원분,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학대 의혹과 재산 착취 가능성에 대한 신고입니다. 누가 어르신을 학대하고 착취한다는 건가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구청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고자는 가족분이시네요. 어르신이 건물 세입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영자는 서연을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서연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어머니, 정말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이때 빵집 사장 부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빵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철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영자 어르신의 가족분이 어르신이 세입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빵집 사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용한다고요? 오히려 사장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데요.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으시고 장학금도 지원해 주시고 학원 선생님도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이 아이들 장학금 지원해 주시고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도 후원해 주시는데요. 구청 직원은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희철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계시죠. 구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없어 보입니다. 신고 내용과 현실이 다르네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신 건 사실이에요. 영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야. 진짜 나를 찾은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지. 영자의 말에 구청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께서 본인의 선택으로 거주지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서연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가족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희철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있으신 이상 본인의 재산과 거주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강제로 개입할 수 없어요. 구청 직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주의사항은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허위 신고라는 말에 당황했어요. 허위 신고요? 네,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르니까요. 앞으로 신중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원이 떠나고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영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어. 어머니, 내가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 그냥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을 뿐이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자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지. 영자는 세입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는 진짜 가족이야. 세입자들도 영자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서로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라는 영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철 변호사가 영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보호장치요? 유언 대용 신탁이나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르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영자는 변호사의 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럼 그런 절차를 밟아볼까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칠순이 되어서야 찾은 진짜 자유였죠. 세입자들이 영자를 둘러싸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영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혈연 가족에게는 받지 못한 진짜 사랑과 지지를 이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허위신고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 영자는 정희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보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손녀 하은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빵집 사장 부인이 영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해도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히 아팠어요. 이때 건물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민수가 서연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 심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인데 걱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구청에 허위 신고까지 하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연이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좋겠네요. 70억 건물주 아들이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돈 이야기는 왜 또 나와? 엄마가 돈 때문에 우리를 속인 게 아니잖아. 속인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평생 가난한 척 하시면서. 서연의 말에 민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가난한 척 한 게 아니야. 정말로 검소하게 사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폐 안 끼치려고 혼자 다 감당하신 거야.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세입자들도 나와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만해, 둘 다. 영자의 목소리에 민수와 서연이 다투던 것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죄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민수야, 집에 가. 여기서 이러지 마. 영자는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변호해 주는 건 고맙지만 이런 식으로 부부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 영자를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걱정되어서. 알겠어. 이제 그만하고 가. 영자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한테도 단단히 말하겠어요. 민수야.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 진짜 가족이요? 서연이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네, 진짜 가족.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 영자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할머니 건물 앞을 지나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하은이가 영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북받쳤어요. 우리 하은이.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손녀를 드디어 만난 거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오세요?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도 하은이 보고 싶었어. 그럼 집으로 와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하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여기서 살기로 했어. 왜요? 여기가 할머니한테 더 좋은 곳이거든. 하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전과 다르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가 딸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이, 할머니 놔드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하은이는 할머니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은아, 할머니 건물 구경할래? 정말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서연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죠. 빵집 사장 부부가 하은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예쁜 아이네요. 사장님 손녀님이세요? 네, 제 손녀예요. 영자는 자랑스럽게 하은이를 소개했습니다. 하은이도 빵집의 달콤한 냄새에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빵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럼 케이크 하나 줄까? 빵집 사장이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어요. 서점에서도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은이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쁜 아이네. 이 책 가져가. 감사해요. 하은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세입자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학원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와서 하은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손녀구나. 우리랑 같이 놀자. 아이들이 하은이를 반겨주자 하은이는 금세 친해졌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해요. 하은이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도 여기가 정말 좋아. 옥상에 올라가자 하은이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와, 라일락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어준 꽃들이야. 영자는 남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하은이의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서연은 어색해했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해. 그럼 엄마 아빠도 같이 오면 되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살고 계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도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엄마, 나를 단칸방으로 쫓아낸 것, 통장을 뺏으려 한 것, 구청에 허위 신고한 것.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 영자의 말에 민수와 서연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은이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모두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돼요? 하은아, 저는 할머니도 좋고 엄마 아빠도 좋아요. 왜 같이 살 수 없어요? 아이의 간절한 말에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영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지. 그럼 저희가 할머니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은이의 단순한 논리에 어른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진짜로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질 건데? 먼저 서연이한테 사과하게 할게요. 제대로 된 사과.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 진심이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연의 간절한 질문에 영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긴 해. 영자의 말에 민수와 서연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다시 우리 가족 될 거예요? 하은아, 할머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다만, 어른들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영자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지만 작은 희망의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어머니 신뢰를 회복하겠어요. 영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와 서연이 달라지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자신의 건물에서 생활하며 세입자들과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하은이 와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은이가 방과 후에 할머니 건물에 자주 놀러 왔거든요. 민수가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가면서 조금씩 영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응, 올 거야. 너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게.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은이가 올 때마다 건물 전체가 활기를 띠었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놀면서 즐거워했죠. 영자는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빵집에서는 오늘도 고소한 빵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서점에서는 할아버지가 책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자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오후 3시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곧바로 할머니 건물로 달려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요즘 매일같이 하은이를 데려다 주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은이가 신나게 뛰어오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건물과 옥상 정원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진 그림이 정말 예뻤죠. 라일락도 보라색으로 예쁘게 그려져 있었고, 건물 각층에 사는 사람들도 작은 막대기 인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하은이가 정말 잘 그렸구나. 이게 할머니 건물이지? 네. 여기가 빵집이고, 여기가 서점이고, 여기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맨 위가 할머니가 사는 곳. 여기 옥상에는 라일락이 있어요. 하은이의 자세한 설명에 영자는 감동했습니다. 아이가 이 건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림에는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어정쩡한 태도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어머니께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영자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민수의 꾸준한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정말로 달라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영자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뭔가 준비한 게 있나 보였어요. 하은이가 옥상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싶어 해요. 엄마를 위한 음악회요. 민수의 말에 하은이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피아노 배운 거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영자는 손녀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런 특별한 일을 준비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정말? 우리 하은이가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네. 그리고 엄마도 같이 준비했어요. 하은이의 말에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도 참여한다는 뜻이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평상시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왔구나. 어머니, 이 꽃들은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어머니 옥상 정원에 심어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이 내민 꽃바구니에는 정말 예쁜 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페튜니아, 베고니아, 임파첸스 등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정성스럽게 화분에 심어져 있었어요. 영자는 며느리가 정말로 직접 기른 꽃이라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직접 길렀다고? 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라일락 말고도 다른 예쁜 꽃들을 심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요. 매일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정성껏 기렸어요. 서연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손도 거칠어 보였어요. 정말로 직접 꽃을 기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빵집 사장이 나와서 상황을 보더니 밝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음악회 준비 도와드릴게요. 간단한 다가도 준비하고요. 사장님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도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서점 할아버지와 학원 선생님도 모두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럼 음악회를 해볼까? 영자가 동의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은이는 가장 신나했어요. 와, 정말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음악회.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꽃들을 옥상 정원의 빈 공간에 차례로 심었어요. 라일락과 어울리도록 색깔을 맞춰 배치했습니다. 빵집에서는 영자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와 각종 다과를 준비했어요. 서점에서는 작은 의자들과 테이블을 가져다 놓았고, 학원에서는 예쁜 꽃 장식과 작은 무대를 꾸몄습니다. 하은이는 건물 안에 있는 작은 피아노를 옥상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어른들이 도와야 했어요. 조심히, 조심히. 피아노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민수와 세입자들이 힘을 합쳐 피아노를 옥상까지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계단이 좁아서 어려웠지만 모두가 협력해서 해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작은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상 정원은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와 새로 심은 꽃들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저녁 햇살이 꽃들을 비추며 정말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은이가 첫 번째 순서로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곡은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직접 제목을 정했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연주였어요. 영자는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니. 이어서 학원 아이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선택한 것은 영자를 배려한 것이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영자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빵집 사장이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 노래는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곡이에요.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불러드릴게요. 부드러운 기타 선율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르는 노래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를 향한 고마움이 가사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서점 할아버지는 시 낭송을 준비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영자 사장님께 드리는 시입니다. 제가 직접 썼어요. 라일락 향기 속에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시 낭송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신지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셨는지도요. 저는 그동안 정말 부끄러운 며느리였어요. 서연아,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이 편지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한 줄씩 써온 거예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편지에는 서연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도 평소보다 정성스러웠고 중간중간 눈물 자국도 보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영자가 서연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서연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서로 잘못이 있었던 거야. 서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가족이라는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니까.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시는 예전 같은 실수하지 않겠어요. 민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과 아내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셔서.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어요. 이때 하은이가 가장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여기가 정말 좋아요. 하은아, 그건 할머니 건물에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럼 매일매일 할머니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정말 좋고요. 하은이의 순수한 제안에 모든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영자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왜요? 여기 방도 많고 옥상 정원도 예쁘고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여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여기서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정말이야? 네, 저도 이곳이 좋아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며 사시는지, 어떻게 진짜 행복을 만드시는지 말이에요. 서연도 간절하게 동의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영자는 가족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급하게 정할 일이 아니야. 서로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네, 어머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가 완전히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저녁 바람에 실려오고 새로 심은 꽃들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옥상 정원의 작은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예요. 영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옆에 꼭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우리 하은이.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영자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의 의미였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옥상 정원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진짜 행복이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사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음악회가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옥상 정원의 라일락 잎들도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매일 아침 옥상에 올라가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심어준 꽃들도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라일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냈어요. 할머니, 편지 왔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요즘 하은이는 거의 매일 할머니 건물에 와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도 놀았어요. 민수와 서연이 번갈아가며 데려다주고 데려갔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편지일까? 영자가 편지를 받아보니 동사무소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영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써 있어요? 할머니가 상을 받는다고 하네. 정말요? 할머니가 상을 받아요? 하은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와서 궁금해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세요? 빵집 사장이 물었습니다. 영자가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신 일이에요. 세입자들의 축하에 영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다니 신기했어요. 이때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요즘 민수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좋네요. 아빠, 할머니가 상 받아요. 하은이가 신나게 소리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런 상을 받으실 줄 알았어요. 뭘 그런 걸로. 아니에요. 엄마가 하신 일들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서연이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글쎄요.
비밀이라고 하면서 안 알려줘요. 아마 엄마상 축하하는 것 같은데. 민수의 말에 영자는 궁금해졌습니다. 서연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시상식 날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였지만 영자에게는 의미 깊은 자리였어요. 세입자들이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고 민수와 서연, 하은이도 함께 갔습니다. 한영자 어르신께서는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지원, 지역 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장님의 소개에 영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어요. 상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자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따뜻한 마음, 진짜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영자의 소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영자의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서연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공개되었어요. 어머니,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뭐 하려고? 깜짝 선물이에요. 눈 감으세요. 영자가 눈을 감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후 서연이 말했어요. 이제 눈 뜨세요. 영자가 눈을 뜨자 깜짝 놀랐습니다. 옥상 정원에 작은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서연이 목수와 함께 몰래 만든 거였죠. 이게 뭐니? 어머니를 위한 정자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여기 앉아서 정원을 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정자 안에는 편안한 의자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정자 기둥에는 서연이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라일락 정자 마이너스 사랑하는 어머니께. 영자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다니. 서연아,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전에는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서연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은이가 정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여기서 저한테 책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하은이한테 책 읽어줄게. 영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정자 안에 앉았어요. 라일락 나무가 바로 앞에 있어서 봄이 오면 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세입자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자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로 이 건물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민수야, 5층 전체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살면 안 될까요? 엄마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수의 제안에 영자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은이도 너무 좋아하고 서연이도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말이에요. 영자는 가족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럼 시작해보자. 천천히 조금씩
정말이에요? 하은이가 가장 먼저 기뻐했습니다. 와, 할머니랑 같은 건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영자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상 정원의 라일락이 다시 활짝 피었어요. 작년보다 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영자는 정자에 앉아서 라일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민수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심은 꽃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하은이가 책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 영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빵집에서는 고소한 빵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서점에서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심은 라일락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바람에 라일락 꽃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편지 쓸래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요.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자는 손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해가 질 무렵 온 가족이 옥상 정자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사는 거야. 나도 너한테서 많이 배우고 있어.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자.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서 정자를 감쌌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팔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아요. 그래, 우리 하은이. 할머니도 그렇게 살고 싶어? 영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영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라일락 향기 속에서 영자의 가족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미래였어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무너지는 거야. 영자가 예전에 했던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 말 속에는 70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집은 벽돌이 짓고 가정은 사람이 짓는다는 순자의 말처럼 영자는 진짜 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가족,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